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배임죄의 착수 기소식입니다. 배임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 기수가 됩니다. 손해 액수가 불확정적이거나 후에 손해가 전보되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때 기수가 된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의 기부금을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이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 불입하고도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그려볼게요. 불교방송 직무대리인 A가 후원의 기부금을 받았어요. 100억. 100억을 받았는데 정상 회계 처리를 한 거는 뭐냐면 장부에 기재하고 수입으로 잡고 처리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알고 있는 사람 시에게 종이 하나 받지 않고 대여합니다. 대여.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로 들어가야 될 100억이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불입하고 받아도 이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득은 돈이 넘어가서 나중에 오더라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겁니다. 타인 재산 보존의 협력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민사채무를 부담할 뿐 형사채무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A가 B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 넘겨주고 제3자인 C에게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려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는 A의 책임이죠. 이게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만 협력 의무가 있다면 여기 A는 협력 의무가 없는 거죠. 그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임죄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될 협력 의무, 담보를 제공해야 될 협력 의무, 개주가 개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 협력 의무입니다. 이런 협력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임죄가 아니다. 자, 매매 대금을 주는 것, 민사, 동산, 오토바이, 물건을 점유 이전, 점유를 넘겨주는 것, 채권을 넘겨주는 것, 이거는 민사 문제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중매매. 이중으로 파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험 많이 나오니까 별표 하나 할게요. 매도인이 선 매수인 B에게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는 아직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물건 살 때 계약금만 치르잖아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금을 수령할 때는 꼭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계약 파기하면 되니까, 물어주면 되니까. 선 매수인에게 근데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 잔금까지 받았어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받으면 거의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는 거예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받을 정도면 계약이 완료됐다고 봐요. 자, 완료됐을 때 넘기지 않으면 그거는 배임 문제죠. 그죠? 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때는 선매수를 위한 협력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임이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았다. 자, 계약금 받으면 아니라고 그랬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배임죄는 돈, 이득, 이익이라고 그랬죠. 담보 제공 의무, 배임을 인정합니다. 볼까요?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채권자의 채권,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돈을 빌린 채무자, 금전을 빌렸어. 2억을 빌렸어, 2억. 채권자인 A가 2억을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줬을까요? 야, 내가 너 2억을 그냥 주면 좋지만 너가 잘못되면 내 집, 너 집을 나에게 넘겨라 하고 뭐 썼겠죠. 자, 금전을 차용할 때, 자, 그래서 담보를 B는 담보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제공. 그리고 담보를 설정, A에게 넘기겠다는 담보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말 뜻을 알아야 어렵지 않아요. 담보를 제공했거나 설정해줘서 담보를 설정.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 이 채권자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담보권, 담보에 대한 권한이 있다. 담보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담보권자라고 부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설정자, 제공자.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무도 타인의 이 A가 손해보지 않도록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교수님, 이 권자가 참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권자. 권자랑은 권리자라, 권리. 권자를 넣어줍니다, 권자.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자. 설정해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이죠. 돈을 빌린 사람. 설정해주는 사람, 빌린 사람. 피고인이, 자,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답으로 해볼까요? 설정권자니까 과수원 땅이죠, 과수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설정자. 이 과수원에 대한, 그러면 그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우리
담보권자잖아요. 담보권자. 갑이 담보권자에게 저당권자, 저당권자, 저당권자에게 돈을 5억을 빌리면서 야, 내 잘못되면 과수원 갖고 가 하고 과수원의 나무하고 1년에 과수원 나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열려 과일이 열려 돈을 벌 수 있어 걱정 마 하고 5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잘 갖고 갚아야 되죠. 근데 과수원에 대한 표원 신청하고 감귤나무를 불취 다 파서 팔아먹는 거예요. 표원 보상비를 취득하고 자 과수원에 감귤이 하나도 없어.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했다면 역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개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장에 보면 개를 묻죠. 개. 그죠? 개금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돈을 받죠. 그죠? 목돈을. 개주가 개불 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자에게 여러 명의 개원들이 있어요. 개주 A가 이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돈을 줍니다. 이거를 태워준다고 그러죠. 성실히 납부한 자에게 계금을 태워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를 빼먹고 이 친구가 그럼 이 빼먹은 거는 자기가 꿀꺽이죠. 이 배임죄죠. 계불 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금을 태워주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당연히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 계금을 안 내. 안 낸 사람에게 줄 필요 없잖아요. 계금을 태워주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 말입니다. 성실하게 낸 사람은 반드시 대금을 다 줘야 돼요. 그걸 빼먹으면 배임죄입니다. 낙찰계의 계주가 개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낙찰개원에게 지급하지 아니었다면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됩니다. 계주가 개원으로부터 29회에 걸쳐 계불 입금을 납입받았으나 그 개원이 계불 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안 줘되죠.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금은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줍니다.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자, 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잔금을 다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자, 동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시계를 이중으로 팔았다. 어떻게 팔았을까? 봐야 되겠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야, 너 시계 500만 원짜리 나에게 팔어. 200만 원에 내 먼저 100만 원 줄게 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 갑이 병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을에게 1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400만 원을 빼더라도 6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그냥 팔아버려. 시계를 줘버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동산은 사고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와 같이 쌍방의 계약의 내용이 쫓는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기 사무인 동산인도 채무 외에 매수인 재산보호 내지 관리에 협력할 의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너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너가 내 시계를 그러면 받아가려면 그때 200만 원 다 줬어야지. 왜 늦게 주냐? 나 못 판다. 욕먹더라도 나 못 팔아. 하고 동산이라는 게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물건.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 이 구별을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난 너무 나한테 못 팔아. 나 100만 원 돌려줄게. 갖고 가. 나한테 못 팔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법원에서도 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업무를 처리하는 보관자로 안 본 겁니다. 필요하면 바로 사가라. 돈 다 주고 사가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인쇄기 이중매매. 배임죄를 규정합니다. 갑이 인쇄기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채권자 병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양도한 경우. 자, 그림 그려볼까요? 갑이 을에게 인쇄기, 좋은 인쇄기를 팔기로 했어요. 양도 주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이 500원이에요. 500만 원. 근데 병에게 병이 1000만 원 줄게. 그래서 갑은 병에게 줘버렸어. 자, 동산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그러면 이때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200 줬잖아. 500 주고 갖고 갔어야지. 이렇게 말 나오고 있죠. 안 주고 1000만 원의 병에 줘버린 거예요. 그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동산에 대해서 이중양도. 동산은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거고 돈만 주면 내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 팔았다고 해서 배임죄 성립 안 된다.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 일물 일권주의에 의하여 처음 양도 담보권자,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만 권리자로 인정받고 뒤에 양도 담보권자에게 권리가 없다. 따라서 동산 양도 담보는 점유 계정으로 채무자가 점유를 한다. 교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점유 계정. 이것만 알면 쉬워요. 점유 계정. 이런 경우죠. 오토바이 주인이 있어, 오토바이 주인. 오토바이 주인 A가 B에게 오토바이 50만 원을 받고 넘깁니다. 50만 원 받고 A가 B에게 넘겨요. 근데 B가 나이가 많아서 오토바이 탈 수 없어. 그래서 이 오토바이 주인이 B에게 어르신, 내가 한 달만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면 안 될까요? 대신 10만 원 드릴게요. 하고 빌립니다. 빌려요, 빌려.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빌립니다. 자, 물건의 소유는 넘어갔어요, B에게. 하지만 누가 가지고 있다? 원래 오토바이 주인이었던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점유계정. 점유계정으로 채무자가 점유한다. 이겁니다. 동사는 배임죄 안 된다. 점유계정은 팔았는데
잠깐 빌려서 내가 쓰고 있다. 점유계정.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자, 담보로 제공했다. 팔았다. 응? 양도담보. 내가 넘길게. 하고 팔았어. 근데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자, 이 물건은 팔았기 때문에 양도했기 때문에 내 게 아니죠. 그죠? 동산, 에어컨 동산입니다. 부동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양도담보로, 자, 점유계정은 그럼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도담보란 건 뭐냐? 양도담보란 거는 A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B에게, 어이, 나에게 20만 원만 빌려줘. 20만 원. 20만 원만 빌려줘. 왜? 그러니까, 뭐 돈이 갑자기 필요해. 대신, 한 달 안에 20만 원 못 갚으면 이 오토바이 가지고 와. 한 달의 기간이 있죠, 기간. 한 달에 못 갚고 가지고 와. 대신, 한 달까지는 내 거야. 맞죠?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점유계정 방법으로, 어차피 뭐, 빌린 거나 똑같죠? 권한은 근데 A에게 있어. 제3자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A가 근데 또 C에게, 어, 내 한 달만 돈 좀 빌려줘. 안 되면 너 갖고 가. C에도 했단 말이야. 역시 그 물건의 주인은 한 달 동안에 누구다 A다.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 B의 양도담보권자 담보권 실행에 아직 지장을 주지 않는다. 배임죄 안 된다. 그림을 그리면 이해되겠죠? 그죠? 형법 강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